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손님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채널 영상 편집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네, 네, 오늘은 외롭지 않게 둘이 좀 찍어보는 날인데요. 야구와는 좀 무관한 다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월드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팀 결과가 나왔죠. 최종 순위 34위로 32강에 탈락하면서 조기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참 현 상황이 매우 씁쓸한 상황이죠. 그래서 월드컵에 대해서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런 울분을 좀 토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거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야구 얘기하던 놈들이, 정확히는 놈이죠. 종원이만 얘기했으니까 야구 얘기, 그것도 SSG 리뷰만 하던 놈이 갑자기 왜 축구 얘기를 하느냐.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이 채널에 야구 이외의 이야기가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요? 저는 뭐 평소에는 그냥 회사 일 하고요. 사실 근데 제가 캐스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직도 ING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축구 중계를 꽤나 여러 했었고 그 와중에 또 운 좋게 K리그 해설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해서 최종 순위 4위, 뭐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위 안에 들었던 경험도 있고 해서 나름 축구에 대해서는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정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기획을 해봤고요. 사실 채널 이름만 봐도 저희가 야구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원래 야구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종원이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야구다 보니 요새는 야구 이야기만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월드컵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어떻게 됐냐? 1승 2패로 탈락했습니다. 체코전에 2대1로 승리하고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을 연달아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정말 지옥과도 같은 3일을 보냈죠. 지난 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일 동안 거의 18경기를 다 지켜보면서 결과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했는데 제가 국적을 9번 바꿨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만을 위한 축제였다, 3일간. 축제인지 장례식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많은- 하루는 확실히 장례식이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그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아, 역시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답다. 3일장을 하고 마지막 날 보내주는구나. 아름답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저는 진짜 우즈벡하고 콩고 경기가 아마 이 사형대에 올라가는 날이었던 걸로 아는데 우즈벡이 선취골을 넣었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우즈벡 애들이 정말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잠시 한 30여 분 정도. 그리고 바로 이제 역전골 먹히고 생쇼를 해가지고 3대1로 패배를 하면서 경우의 수가 모두 끝이 났는데 참 현타가 많이 왔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 뭐 심지어 일본도 응원한 적도 있고 파라과이랑 호주랑 0대0으로 그냥 노사커 선언하고 볼 돌리고 있는 경기도 봤고 참 여러모로 답답한 이 경기를 보고 있어야 되는 현실에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월드컵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그쵸?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타 조의 경기 결과가 조 3위의 진출을 결정짓는 형태의 월드컵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월드컵에서 가장 피폐해질 수 있는 상황, 킹의 수를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이 지금 우리를 비롯한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모두가 빡쳐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48개국이 되면서 3위 팀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이 그지 같은 상황 자체가 피파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얘기는 오늘 영상에 담지 않도록 하고요. 그냥 우리가 왜 화가 났냐? 사실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한 2년,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정확하게는 클린스만 감독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까지 이야기라면 제가 이 영상을 언제 편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클린스만 감독부터 시작인데 거긴 좀 넘어가도록 하고 홍명보 선임 과정도 사실 클린스만 선임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장작 5개월 동안 외국인 감독을 찾겠다라고 시간을 허비해 놓고 그 사이에 국가대표 경기를 4경기나 치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선임한 게 홍명보였어요. 김도훈 감독과 황성호 감독이었죠. 올림픽 대표팀도 말아먹었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뭐 아마 그거의 영향이
100%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U23 대표팀도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기 때문에 죽 썼죠. 월드컵도 올림픽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데려온 감독이 홍명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었고, 아마 그 여러 과정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박주호 전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목소리를 좀 냈어요. 그 당시에도. 뭐 박문선 해설위원도 그렇고, 사실 국회까지 가면서 감사까지 받았던 사건이잖아요. 절차에 있어서 하자, 나쁘게 말하면 비리와 같은 형태의 어떠한 개입이 있었다, 애초에 공고한 프로세스대로 감독 선임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은 분명하죠. 모두가 동의할 만한 사실이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홍명보 감독이 만약에 이번에 월드컵을 처음 하는 거였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 감독에게 14년도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중요한 중책을 맡겼었는데 대실패를 했죠. 당시에는 1무 2패로 떨어졌으니까 대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선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유례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역사상에는 없었고 전 세계 축구사를 통틀어도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오늘 확인했던 기록 중에 하나가 홍명보 감독이 최초로 2회 연속으로 조별리그 탈락한 월드컵 감독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뭐 대한민국 최초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감독 중에 2대회 연속해서 올림픽 월드컵을 지휘한 감독이 없으니까. 뭐 연속하진 않았지만 독립된 2개의 대회에 출전했던 감독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도 연봉은 세후로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그쵸. 이건 솔직히 부럽기도 한데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감독이 아닌데 왜 외국인 감독하고 연봉을 맞춰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임생 씨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 좀 잡아와야 될 것 같아. 이임생이 제일 빡쳐. 눈물에 생쇼를 하면서. 지금 언급된 이 20억이라는 포인트가 아마 다수의 저 같은 20대 축대남들이 화가 나는 포인트 중에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마지막 퇴임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의 일관된 스탠스는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코멘트로 내가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 희생한다, 내가 뭐 다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해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월드컵 감독직을 수행하겠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쵸. 20억을 수령했죠. 그러니까 아마 월드컵에 나온 국가대표 감독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게 높은 연봉일 것이고 20위권 내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32개국에도 못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로 협회가 밀어주고 감독이 연봉을 많이 받았고 조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잖아요. A조의 사상 최고의 꿀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여기서도 성적을 못 내고 결과를 못 가져오면 진짜 이 감독의 선임의 이유는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임생 당시 전력위원회인가요? 그 아저씨는 뭘 보고 홍명보를 데려왔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게 말이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왜 빡친지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왜 떠들고 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만 못했으면, 아니면 감독이 순수하게 전술적 역량만 부족했으면 이 정도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프로세스가 모든 절차를 이제 건너뛰고 나왔던 이제 홍명보라는 결과가 좋은 성적을 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봐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도 뭐 홍명보가 토너먼트 갔다, 16강 갔다 이랬으면 그 과정과 절차를 쌩까고 감독으로 선임되었지만 역량만은 뛰어난 아저씨였구나, 우리 이임생 선생님께서 해안이 있으셨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네네. 그런 깜냥이 아니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잖아요. 감독이 되기 전부터. 하지만 K리그를 보지 않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축대남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제가 볼 땐 축대남도 K리그 안 봐서 몰라요. 그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울산 HD에서 2연패를 거뒀었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오면 그 월드컵은 실패했지만 올림픽 동메달. 네, 올림픽 역대 최대 성적을 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수 시절엔 뭐 국민적 영웅이었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영원한 리베로. 이러한 이미지를 비춰봤을 때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봤을까? 실제로 뭐
부임 취임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뭐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50%가 조금 넘었던 것 같고, 뭐 잘 모르겠다 20%, 잘했다 30%뭐 이런 식으로 양분된 여론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이러한 잡음을 건너뛰고 순수하게 감독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 사달이 났다. 이번 월드컵은 적어도 보는 내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의 스탠스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풀백이거든요. 풀백하고 아마 홀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지금 선수가 실제로 없기도 하고. 근데 이 풀백이 제일 약한 팀에서 3백을 쓴다는 이 기발한 발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축구를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 3백이 얼마나 어려운 전술이고 팀적으로 녹아들기가 참 힘든 전술이라는 거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유럽 축구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 3백을 쓰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센터백 3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좌우 풀백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그러한 그쵸. 구성 조건이 갖춰져야만 실행될 수 있는 전술이 홍명보 감독이 가져왔던 이제 우리나라의 3백이 아니었나, 뭐 이런 아니, 평가가 홍명보의 많더라고요. 홍명보의 3백은 미넨도 못해요. 양 풀백이 다 올라가 있는데 누가 빌드업 해줘요. 아니, 제가 뭐, 라볼피아나, 제가 라볼피아나 킹볼 갓라나, 예. 제가 남아공전을 유일하게 풀경기를 다 봤거든요. 전반전을 보면서 진짜 답답했던 게 이강인 선수가 상대 최정박 골키퍼를 압박을 합니다. 오, 스트라이커는 아닌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빌드업 시에는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요. 3백 위로. 빌드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태석한테 주거나 황희찬한테 주거나. 근데 이태석한테 주면은 걔 똥볼 크로스가 날아가고 황희찬한테 가면은 직선 드리블 하다 끊겨요. 이거를 전반 내내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 장면만 한 10번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을 바꿀 생각도 안 하고 후반전에 바꾼 거 결국에는 옌스 넣고 이강인 그냥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이 안 풀리니까 3백에서 계속 볼 돌리고 있고, 이게 그냥 홍명보 축구의 전부였습니다. 뭐 해조 축구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뭐 그건 크리스만도 했으니까. 용병술도 최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차전에 이긴 게 진짜 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1차전에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되었던 것도 포함되고, 3차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뭐 선발에서 제외된 건지 휴식을 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금 그런 파격적인 상황도 만약에 결과가 좋았다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겠죠. 용병술의 신, 이제 범부들은 보지 못하는 각을 보았다. 지금 들리는 썰로 이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옌스 선수는 내부 징계를 받은 게 확실시해 보이고요. 이것도 미친놈인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내부 징계를 때리는 감독이 어딨어?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유가 맨발로 슬리퍼 신고 와서라는데 납득이 되나요? 찌라시입니다. 공신력 있는 소스기는 하지만 어쨌든 찌라시 영역이고, 왜냐면 우리가 네.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이거 말고도 깔 게 많아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클린스만 때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간의 분쟁, 뭐 탁구 사건, 그런 그쵸. 것들 이제 누가 봐도 축협 관계자가 고의로 흘린 선수단 내의 분쟁, 이런 거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좀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프로세스로 가야 될 포커스가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돼서, 뭐 옌스 선수가 징계를 어떻게 받았건 이거는 사실 감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건조하게 생각했을 때, 물론 분데스에서 풀타임 주전을 뛰고 있는 매우 뛰어난 선수지만. 맞습니다. 100% 동감하고, 사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게 감독의 자리겠죠. 그쵸. 참 납득이 안 돼요. 3백에서 유일하게 뛰어본 풀백을, 정확히는 윙백이죠. 윙백을 월드컵 기간 내내 안 쓰다가 3차전 45분 썼다는 게 쉽게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였는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충돌되는 게, 원리적으로 이제 감독이 어떤 선수의 품행에 대해 본인이 기준을 두고 선수 단내의 규율을 만들어서 제재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를
8년 전에, 12년 전인가요? 12년 전에 배웠잖아요. 와, 12년이 됐군요. 우리 개 늙었군요. 그거를 12년 후에 똑같은 감독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축구협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축구를 보면서 감독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술로 인해서 선수들의 체력이 이상한 부분에서 갈리고 이상하게 경기를 운영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수들의 투지도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제가 3차전을 봤을 때는 1, 2차전은 솔직히 그런 장면이 많이 없었는데 3차전은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였고 상대가 사실상 한 골 넣고 난 다음엔 10백으로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왜 3백이 거기서 계속 공을 쳐돌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10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상대진이 역습을 한번 내려왔는데 우리 진영으로 올라왔는데 6명, 7명이 우리가 공을 탈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우리 진영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길 생각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BBC가 말한 고의 패배설이 이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너무 설렁설렁 경기를 진행을 한 것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체력이 갈린 건지, 그러니까 그 KBS 취재진이었나요? 뭐 물어봤잖아요, 인터뷰에서. 혹시 뭐 집단 식중독 걸린 거 아니냐고. 또 그런 건 없었다고 답해 주시기도 했죠. 네, 그런 사실은 없었고 그런 곳에 핑계를 대고 싶지도 않다고 했죠. 근데 오히려 아까 방금 종원 씨가 말씀하신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혼자 볼키핑을 하고 있고 아무도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그 장면. 네. 저는 오히려 그 장면에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선수단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술 지시일 것이다. 그렇죠. 그게 게임 플랜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처럼 취미로 축구하는 사람들도 우리 편이 공을 잡았으면 한두 명이라도 뛰어나가서 공간을 차지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저처럼 이제 축구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움직임인데 내가 풋살하다가도 안 뛰어나가면 빡쳐. 물론 나도 못 뛰지만 그렇죠. 우린 힘들어서 못 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11명이 필드 위에 있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선수들의 투지나 어떤 의욕 문제가 아니라 팀의 게임 플랜이나 전술적 지시가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향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지금 감독 욕하는 겁니다. 전 감독 욕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이건 선수들을 욕할 게 아니라 감독을 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실 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산업의 암흑기가 좀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즐겨보는 축구를 리뷰하시는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전 축구 선수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유튜브는 오히려 조회수나 트래픽에서 특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단기적으로. 그쵸. 단기적인 펌핑이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거 찍고 있는 거니까. 그쵸. 예. 월드컵 특수죠, 이것도. 근데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과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이 갈 K리그죠. 아마 K리그의 불똥이 튈 확률이 꽤나 높죠. 당장 K리그에 들어가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거니까요. 선수들 연봉에 바로 타격이 갈 겁니다. 종원 씨는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있고 저도 즐겨 보긴 하지만 이 K리그의 형태가 구조적 형태가 이게 맞냐? 이게 적절하냐? 과연 이 시대에 이 흐름에 맞는 형태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미 K리그에 세금이 매년 1,5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K리그 1, 2 합쳐서 18개 팀이 시민구단이고요. 이제 우리는 어느덧 야구 채널이니까 이제 야구 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구자욱 선수가 내는 세금이 세징야 선수 연봉으로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최정 김강현 선수가 내는 세금이 인천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야구 팬들도 있고 축구 팬들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이 형태가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사실. 사실 이거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대한축구연맹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윙 모델을 아직까지도 프로축구가 출범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건 분명히 연맹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야구만 해도 1년에 중계권료로 144억을 한 팀이 받아요. 근데 연맹은 중계권료를 합쳐서 106억일 거예요, 아마.
K리그 1, 2 합쳐서. 근데 그거 한 푼도 나눠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보조해주는 걸로 아는데 본인들이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TV 중계권료 540억, 티빙하고 매진계 900억이에요. 도합 1440억. 이거 n분의 1에서 각 구단에게 다 돌아갑니다. 근데 축구는 단 한 푼, 그러니까 일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연맹이 써요. 그리고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지원금 받고, 그러니까 세금을 쓰는 거죠. 기업은 홍보비라는 명목 하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프로야구도 이거 허구현이 바꾼 거예요, 사실. 허구현 전에는 다 그러니까 적자였어요. 흑자 전환 허구현이 최초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연맹은 아직까지 못 해냈잖아요. 심지어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죠. 세금 다 적자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거는 분명히 대한축구연맹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축협을 변호한다거나 축구 팬들을 대변하진 않지만 이렇게 문제가 심화된 그 배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K리그 인기와 KBO의 인기를 비교할 수조차 없잖아요. 아, 그쵸.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지만 반대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는 압도적으로 KBO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그쵸. 모든 프로스포츠를 합친 것보다 산업 파이가 크니까요. 지금 종원 씨가 설명한 그런 중계권료도 사실 그거의 일환으로 봐야죠. 그렇죠. KBO가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인기가 있어서인데 K리그는 사실 그러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기형적인 형태를 변호할 사유가 되진 못하지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K리그가 인기가 없다. KBO에 비해. 그게 참 뭐 서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인기 자체도 KBO가 아무 끼가 없었냐? 이건 분명 아니거든요. 월드컵 끝나고 KBO 망했었어요. 한 3, 그렇죠. 4년. 근데 그거를 야구는 복귀시켰는데 축구는 그 인기를 못 끌어갔잖아요. 그건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그 사실을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구 되게 좋아해요. K리그? 그 재미없는 리그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재미없다 하는데 진짜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상상 이상으로 더 재미없거든요. 아니, 그걸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이견 있는 게 그건 이제 응원하신 팀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성남FC인데 성남FC 기본 지금 철학이 템백 축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K리그의 뭐 전술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는 한 EPL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K리그가 재미없냐? 요것도 아, 이견 있죠. 네, 당연히 이견 있죠. 아, 왜냐면 이제 당장 유럽의 유수한 리그들을 봐도 각 리그별로 스타일 차이가 분명 있잖아요. 네, 맞죠. K리그는 한반도에서 나올 수 있는 어쨌든 최선의 축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변호를 좀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뭐 그게 재미있고 없고는 이제 뭐 시장에서 결정할 일이죠. 네, 팬들이 선택할 몫이죠. 네, 씁쓸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한 명의 팬으로서 진짜 성남FC 경기 뭐 하이라이트로라도 다 챙겨보는데 성남의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꼬라지를 부리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K리그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옆에 J리그나 뭐 하다못해 유럽의 변방리그만 본다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나은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원 월드컵 경기장만 보면 지금 언급하신 해외 리그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근데 당장 올해 K리그 1 평균 관중도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면 포르투갈 리그, 그러니까 유료 관객입니다. 돈 주고 사서 입장하는 관객 수가 10,000명이 넘는데 이게 포르투갈 리그 다음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K리그의 산업적인 가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부족하죠,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유럽의 그 어느 시스템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뭐 비난도 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세금 리그라는 그런 멸칭이잖아요. 그거는 멸칭이기도 팩트고. 하고 팩트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어떠한 특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자생하지 못해서 세금, 우리가 낸 돈이 투입이 된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기형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세금이 유소년 시스템 아니면 경기장을 보수한다거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납득이 돼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축구 산업을 발전시키고 뭐
더 나아가서 어쨌든 문화 사업이니까 그거를 유지하는 거는 꽤나 유의미한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선수단에게 연봉을 주기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 쉽게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우리나라 축구 산업의 아쉬움에서 좀 넘어와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왜 홍명보 감독이 만들어 놓은 이 월드컵 결과에 화가 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그쵸. 특혜를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세금이 투입되는 어떠한 보조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남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면제와 같은 병역 특례도 존재하죠. 그쵸. 근데 뭐 이게 시대착오적이다 어떻다를 떠나서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범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그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를 봤을 때 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면 그 경기에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뭐 결론적으로는 어떤 쾌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직업,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직업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월드컵이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단 하나도 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그냥 뭐 지금 협회가 썩었어요, 홍명보의 인터뷰 태도가 싫어요,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TV에서 봤던 저 사람들이 본인들 직업을 충실히 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좀 뭐 심할서를 쓰든 감봉을 당하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만약에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선배들한테 혼나고, 아니 뭐 심할서를 쓸 수도 있고 뭐 월급이 깎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은 혜택은 다 누리고 있는데 뭐 물론 여론의 문매를 막고는 있죠. 하지만 어제 사임하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뭐 3년치 연봉은 일부 소급하긴 하겠지만 뭐 40억에서 60억 사이의 돈을 수령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수령을 했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가난한 20대 청년으로서 그냥 그게 화납니다. 그렇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본인의 연봉은 다 받아간다. 이 사실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도 분노를 주는 한 가지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뭐 사실 뭐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20대긴 하지만 뭐 축구를 못했어요, 뭐 축구가 재미없었어요, 그거 화나는 건 떠나가서, 와,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있다지만 저 사람이 저 정도 결과를 냈으면 과연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셨을까?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월드컵 떨어진 김에 저도 뭐 감독도 욕하고 싶고 선수들도 비판하고 싶고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가대표 선수 또 국가대표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 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구협회 관계자든 아니면 뭐 기술 고문이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꼭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진짜 뭐 야구에서도 나왔고 여러 스포츠에서 나왔습니다만 팬이 없으면 진짜 그깟 곤놀이거든요. 그죠.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뭐 이름 모를 스포츠는 이렇게 못해도 아무도 언급조차 안 할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좀 알고 책임감 있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어떻게 보면은 존재 여부에도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의견이 닿지는 않겠습니다만 깊이 생각하고 다음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떠든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만 그게 사실 제일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뭐 많은 저희보다 더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 아니면 전 선수 출신들의 발언들도 그간 계속 해왔습니다만 전혀 바뀌지 않았죠. 뭐 정말. 단적으로 우리 세대의 고트 박지성 선수께서도 작심하고 여러 번 비판하셨는데 아무런 네. 변화가 없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축구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월드컵 9개국, 더 나아가서는 이 36개국들이 도와줬다라고 44개국이 도와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회를 진짜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실 야구도 국제대회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리그 내 뭐 어쨌든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총재 역할 아래. 그렇죠. 사실 야구는 네, 넘어갑시다. 거기선 차이점이 있죠. 네. 국제 월드? 아니, 사실 월드컵이 4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특별한 대회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도 그렇고 종원 씨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축구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가 굉장히 무력하고 안타깝게 마무리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고요.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영상을 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 축구의 미래가 참 암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바람대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만 아직 월드컵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남아공과 캐나다의 경기를 시작으로 32강전이 다시 시작이 되고 더더욱 재밌는 경기들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만 해도 브라질과 일본이 격돌하고 뭐 아마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재미있는 대전들을 즐기면서 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는 내일 야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겠네요. 저희 이 채널 편집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영상 제가 편집하고 있으니 우리 출연자, 진행자 그리고 이 채널 주인인 김종원 씨가 티빙 팬덤 중계에 진출하는 그날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뭐 제 여건이나 종원이의 여건 때문에 야구 영상만 만들고 있지만 그리고 그럴 계획이지만 나중에 뭐 야구가 하지 않을 때 뭐 아니면 저희가 여유가 났을 때 다른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갑자기 야구 채널에 이상한 게 올라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눌러만 주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든 열심히 한번 꾸준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비시즌 기간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다양한 콘텐츠로 좀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SSG 랜더스 경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ay